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마지막 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정보하고. 정말로 우리 너무 몰라요? 해설위원님 센서가 너무 좋으세요. 잘해요. 우리 정말 잘해. 잘 맞히고 계세요. 그래. 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임석희 박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임석희 박사님이 딱 봤는데 못 알아보겠어. 너무 지금 오늘 다이어트 하셔갖고 가운데 다이어트? 랩장님 20대시냐고. 그러니까 지금 20대시냐고. 감사합니다. 20대시냐고는 좀 심했네 이 사람아.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우리 접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성균 해설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누리호 발사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야 뉴스페이스 시대, 뉴스페이스 말 그대로 새로운 우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주 시대예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하고 우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우주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늘을 보고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마음속에 나랑 우주랑 관계 있네? 라고 느끼신다라고 하면 오늘 제가 밤새서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보면은 무슨 생각 드세요? 우주로 돈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시잖아요. 네.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시대에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19년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간 지 50주년이 됐습니다. 69년에 달에 예. 갔죠. 그런데 달에 간 다음에 50년이 지났어요. 네. 50년 동안에 물론 이제 더 다른 우주 개발에서의 성취들이 있었는데 달 갔다 온 이 50년 동안에 크게 뭐 엄청난 게 피부로 와닿는 거는 별로 없었단 말이죠. 50년 동안 그런데 계속 뭔가가 변하긴 변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주 개발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정말 빨리 변한다. 이런 거 느끼시는 거 뭐 있으세요? 많이 변하죠. 예를 들면 나왔어요. 핸드폰. 스마트폰 바로 나왔습니다. 핸드폰. 첫 번째 어떻게 변했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좀 컴팩트해지고. 컴팩트해졌죠. 네, 비싸지고. 왜 그랬을까요? 핸드폰이 작아진 데에는 네. 반도체 기술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아졌어요. 반도체가. 그러면 옛날 핸드폰 어땠는지 아세요? 아주 옛날에- 오래전에 시티폰 같은 경우는 그렇죠. 거의 공중전화기를 메고 다니는 느낌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진짜 메고 다니는 거 있어요. 메고 다니면서 전화하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이런 거. 벽돌폰 이런 네. 느낌이죠. 그러면 이거 옛날에 얼마였는지 아세요? 야, 저는 모르겠는데. 몇 천만 원 했어요. 아,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저 당시에 통신사 약정 걸면은 200만 원에 사요. 사장님 미쳤어요? 거기 중요한 가서? 포인트인데 오케이. 통신사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쵸? 네, 유머입니다, 유머. 네. 우주 개발도 지금 통신사 같은 게 나오기 죄송합니다. 직전이어서 아니 유머가 아니라 진짜 중요해요. 그래요? 네. 우주 개발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약정 걸고 부가 서비스 몇 개 쓰면 돼요. 네. 이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핸드폰이 옛날에 지금 쓰는 핸드폰처럼 핸드폰이 주요 기능이 뭘까요? 여러분도 핸드폰으로 뭐 하세요? 게임. 게임. 게임 말고 통신? 통신이죠. 네, 핸드폰의 주요 기능 통신. 또 하나 뭐 있을까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GPS. GPS. 그렇죠. 항법 GPS. 또 한 가지 기능. 시계 사진 아니고요. 촬영. 사진. 영상 촬영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인공위성도 똑같아요. 인공위성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통신위성, 항법위성, 그다음에 영상을 찍는 광학이나 싸이성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이 저 우주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위성인 거죠. 그래서 핸드폰이 이렇게 변했듯이 위성도 변했습니다. 위성 변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옛날 위성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신 위성.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큐브 위성인데요. 머그컵 3개 정도? 네. 여러분들 팔뚝 하나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요 위성으로 똑같은 성능은 아니지만 쓸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 작은 위성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내지 못해서 안 썼어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작은 위성들이 인기가 좋아진 데는 위성이 작아져서 좋아진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나옵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이렇게 작아져가지고 심지어는 인도에 있는 한 고등학생이 3D 프린팅으로 만든 위성입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이라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커서겠죠? 고등학생이. 그래서 성인이 돼서 완성했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D 프린팅으로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위성이 얼마일까요? 개발하는데 대략 천문학적이죠.
찍어보세요. 대충 찍어서 한 교수님들 얼마? 200억? 얼마면? 한 3천억? 3천억? 몇 천억, 5억, 1조, 천억, 조, 1억, 수백억 드르륵 올라갔는데요. 아니, 네. 로켓도 아니고 위성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천억 듭니다. 그쵸. 수천억 원 듭니다. 수천억 들어요. 예. 그러면 팔뚝만한 큐브 위성 얼마 정도일까요? 요거는 뭐 저는 해봤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럼 어. 제가 맞춰볼게요. 아까 전에 거 그거가 수천억 말씀하신 거죠? 큰 거? 네네. 작아졌으니까 그래도 가성비 대충 800억?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동료들과 함께 만들었던 게 2억 이내였어요. 뭐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오, 그러면 크기가 저 정도 작아진 게 물론. 이해가 되죠? 네, 성능도 와. 비교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단순 비교는 어려우니까. 네. 네. 제가 다른 데서 물어봤을 적에는 재료비만 1억 원.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부가가치세와 뭔가 이익도 하고 하면 이제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성이 1억 원, 2억 원, 3억 원, 뭐 비싸서 100억 원 이렇게 하는데 위성을 내 사업하고 딱 결합을 시키면 나한테 이익이 1,000억 원이 생긴다. 오. 그러면 위성 하나 살만하지 않으세요? 아, 500배잖아요. 그러면 2억짜리에 500배니 1,000억이면 이거는 무조건이죠. 무조건 사야죠, 이거는. 그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사업성이 있네요. 그게 이제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이 가격이 싸다 보니까 옛날에 못했던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일단 각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각이 아예 안 나왔는데 이 각이 나오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아이디어만 좋으면 진짜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거네요? 그게 뉴스페이스 시대라는 거예요. 오. 이 아이디어. 오케이.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많이 생각해 보세요. 오. 그래서 작은 애들이 또 우주 쓰레기로도 유리한 게 얘네들은 작아가지고 내려다 타는구나. 타 없어져요. 아. 큰 애들은 안 없어지고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작은 애들은 없어져. 어. 깔끔해.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21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뉴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뭔가 우주에서 뉴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대한민국이 나로호를 발사했습니다. 아. 미국이 달나라에 갔습니다. 뭐 어우. 소련이 어떻게 그쵸. 했습니다. 거창한 일본이 국가단위. 어떻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뉴스 해외 기사를 보면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짠. 회사로 나오는 건가요, 이렇게? 회사들이 전면적으로 등장한 거예요. 우주 개발을 할 때 이제는 어느 회사가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민간에서 우주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우주 개발에 동참해 주면 좋겠다. 우주에서 뭔가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기업이 뛰어드시면 정부가 지원하겠다. 요런 기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나열을 했는데요. 자연계 생태계가 있듯이 산업에도 생태계가 있죠. 네. 산업에서 예를 들면 1차 산업 하면 뭐라 그러죠? 약간 생산. 생산. 예. 2차 산업은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내는 그걸로 공산품 이제 뭐. 공산품 가공하고. 이동시키고 이제 그렇죠. 이런 것들. 예. 3차 산업은 서비스. 서비스 삼성.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우주에서도 똑같아요. 아. 우주 분야도. 맨 오른쪽에 버스 페이로드, 위성 만드는 공장인 거예요. 위성을 만들고 로켓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발사를 하죠. 위로 올려요. 네. 이걸 우리가 업스트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위성이 올라가면 위성에서 데이터가 내려오죠. 지상으로. 네. 그래서 그라운드 시그먼트에서 지상에서 데이터를 받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 핸드폰까지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회사들 쭈루룩 있고요. 로켓 발사하는 회사들이 있고 위성을 가지고 위성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고 지상국들이 있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을 쭈루룩 표시해 놓은 거예요. 서비스라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위성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그래서 산업 생태계에 1차에 해당되는 업스트림 그다음에 2차, 3차에 해당되는 다운스트림 이렇게 우주에선 부르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디쯤 있을까요? 제가 많은 분들께 물어보면 우리나라 우주 개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로켓 발사 를 10중 8구 얘기하시고요. 뭐 누리호 나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위성 발사, 다누리 발사도 상대적으로 덜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엄연히 위성을 가지고 있고 그쵸. 위성에서 다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받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인데 위성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제일 작아요. 왜냐면 많이들 모르시잖아요. 맞아. 네. 사실 저희 같은 일반인들한테는 마지막 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플리케이션으로 해가지고 막 뭐 뭔가 정보하고. 정말로 우리 너무 몰라요? 해설위원님 센서가 너무 좋으세요. 잘해요. 우리 정말 잘해. 잘 맞히고 계세요. 그래. 그냥, 그래서 네. 앞으로 이런 분들이 우주 분야에서 활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네. 이게 해외에서 스파이미. 이런 거를 만들어서 네. 써요.
제가 학회에 갔는데 미국 사람이 제 이름표에 이제 칼이 써 있잖아요. 네. 그랬더니 저를 딱 붙잡더니 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칼이 항우연에서 왔으니까 서울 대전이지? 라고 하면서 자 우리 어플리케이션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는데 보시면 이게 서울을 지나가는 위성을 차례대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큰 위성도 있고요. 조그만한 소형 위성들도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얘네가 바로 이런 걸 합니다. 아, 모아서 이미지 처리. 뭐예요, 이게? 얘네는 지도인가요? 네. 저해상도의 위성 사진을 어허. 자기네가 알고리즘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네. 고해상도로 새로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팔아요. 오호. 오. 아, 파나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네이버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위성 사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 그렇죠. 버전 바꾸면. 네. 근데 그런 건데 그거를 도해상도로 약간 바꿔주는 그런 네. 느낌인 건가요? 이미지 네네, 처리를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열받았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저한테 뭐랬냐면요. 아, 한국은 위성이 정말 좋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이 정말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상도 엄청 좋거든요. 아리랑 위성한테 이 친구들이 돈을 주고 정보를 사요. 그리고 아리랑 위성의 고해상도 지도를 기본으로 해놓고 자기네가 더 싸게 주고 산 새로운 지도를 놓고 보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아리랑으로. 아,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만들었잖아요. 예. 이 알고리즘 가지고 이제 다른 위성을 또 고해상도로 바꾸는 거에 써먹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는 그냥 위성 되게 좋은 거 가지고 있는데 있지만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이거는 해외한테 뺏긴 거군요. 그래서 이거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버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근데 더 궁금한 거는 저걸 누가 사요? 아, 그게 저게. 중요해요. 요거는 아, 그래요? 우리 박재필 대표 나온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 그 편, 우주 CCTV 편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짧게는 30분 전에 그 지역 사진을 얻거든요. 거기서 뭐 예를 들어 뭐 원유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차 있나를 통해서 국제 유가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우와. 굉장히 많이 있게, 굉장히 그래요?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오. 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우주 개발을 한다라고 할 때 로켓 만드는 사람 있어야죠. 위성 만드는 사람 있어야죠. 그렇지만 지금 블루오션은 이런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술하시는 분들 또 예술은 아니긴 문과에 한데. 계신 분들 혹은 아, 나 이런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좋겠네라고 하는 아이디어가 지금 대한민국에 절실히 필요하고요. 맞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면 어떤 위성을 만들 것인지 이거가 이제 연결이 되는 작업이 대한민국의 누리호 발사 다음에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세계 우주 시장 매출을 보겠습니다. 아까 업스트림 시장, 다운스트림 이걸 다 오. 합해가지고 이제 우주 시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업스트림 이렇고요. 다운스트림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냐면 다운스트림이 약 290조 원, 업스트림이 8조 원. 290조 원? 네. 여기에 근데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가긴 예. 들어가요. 그렇지만 어쨌든 어플리케이션과 이쪽 부분이 아까 얘기하셨죠. 이쪽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써야 되는 거죠. 우주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없는 게 많이 필요하고요. 어허. 심지어 최근에요. 투자하시는 분들만 모여서 세미나를 하세요. 오. 2023년 6월 5일과 6일. 이거 참가비가 제가 본 역대급 제일 비싼 세미나인데요. 참가비 2천만 원. 그 재벌들 모임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에서 예. 어떻게 하면 우주에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쫙 하시는 거죠. 빨리 대한민국도 우리도 여기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생겨서 챙겨야죠. 뒤늦지 않게. 이제 열심히 따라와가지고 하드웨어로 세계 7위까지 됐는데 이 다운스트림에서 우리가 제대로 세팅하지 못하면 7위가 다시 이렇게 내려갈 수 어허.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규모 차이를 보면요. 그래프를 이렇게 쭉 했는데요. 끝에가 2039년으로 돼 있죠. 어허, 네, 해외 예. 자료인데요. 분석을 했어요. 우주로 돈 어디서 많이 버느냐. 늘어나는 게 조금 있어요. 초록색? 네, 요거하고 요거가 늘어나죠. 어. 그러면 자 주황 색깔은 뭐라고 돼 있나요? 브로드밴드. 컨슈머 브로드밴드. 네. 그리고 그다음에 초록 색깔. 세컨드 오더 임팩트. 바로 이겁니다. 그냥 발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요. 세컨드 오더 그 다음에 파급 효과로 얻어지는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이미 해외에서 예측을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시장도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어우. 요게 깨알 같은 우주하고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과 여러 기관들을 표시한 건데요. 야, 이거는 뭐 이거 회사들이라 가운데 이만큼 있는 게 네. 저희 연구소처럼 우주 개발하고 관련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소들이에요. 네네네. 연구기관. 네, R&D 센터가 150개 정도가 네. 전 세계에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요만큼이 이제 정부가 이제 필요한 거죠. 우리도 우주청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주 개발이 그냥 발사하고 끝, 위성 올리고 끝 이게 아니라 그 파급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제 우주청 같은 게 필요한 건데 이미 국가에서 우주를 챙기는 나라가 130개 국이 있는 거죠. 네. 한국도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우주청 생겼다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준비 있습니다. 중인 거예요? 네네. 아, 거기까지는 우주청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지고. 대한민국도 그래서 빨리 우주청을 만들자 이제 이런 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초록 색깔 이건 뭘까요? 써 있지 않냐? 네. 인베스터스. 네. 아, 5,000개. 네. 아까 그랬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뭐 이런 거. 네. 아, 이것도 그래서 인베스터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종류의 투자가 있느냐. 여러분들 아시는 투자 종류가 뭐가 있죠? 제가 진짜 이걸 몰라요. 엔젤 투자, 그런 거 아, 그런 이런 거 것들. 진짜 몰라. 벤처 캐피탈,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실리콘밸리 뭐그 그렇지, 시리즈. 안 좋아졌다 시리즈 뭐 이런 얘기도 ABC 있었고. 뭐 이런 거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에 상장하고 네. 그런 모든 단계의 투자가 지금 다 있습니다. 우주에서.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있어요. 대한민국도 생기고 있는 중이고요. 심지어는 제가 텀블벅. 그것도 투자긴 하죠. 텀블벅도 투자긴 하다. 클라우드 네, 펀딩.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클라우드 좋아요. 펀딩도 있어요. 좋아요. 우주에 대해서. 그래요? 네, 있습니다. 진짜구나. 그래서 가운데 5,000개 정도 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투자 회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바깥에 있는 게 회사인 거죠. 10,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0개. 오. 그러면 우주랑 관련 있는 회사 어떤 분야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관련 있는 거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교수님들께서 이 서클에 있는 것 중에 어딘가에 해당되시는 나랑 비슷한 분야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전부 우주랑 연결될 수 있어요. 찾아야죠. 어떻게 찾을 것인가? 대한민국은 2021년도에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데가 49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도 우주 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업스트림도 늘어나고 있고 다운스트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뉴스페이스가 이렇게 변했잖아요. 네. 옛날에는 나라 국가별로 하다가 이제 기업으로 쫙 바뀌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뭘까요? 힌트는 오늘 맨 처음 슬라이드에 있어요. 네. 맨 처음에 그래요? 생태계. 생태계 그 앞에 뉴스페이스 시대. 그 앞에 자기소개인데? 자기소개까지 가나요? 느리지만 쿨한 거. 느리지만 쿨하게 해야 되나? 핸드폰. 아. 핸드폰 얘기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먹거리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뭔가가 들어오네. 기술이 들어온 네. 거예요. 이런 기술들이 반도체? 우주하고 기술?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네.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IoT. 데이터 융합을 너무너무 잘해. 이거하고 우주하고 연결시키는 거.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에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 광통신 이런 것들이 우주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서 민간 기업들이 그러니까 50년 동안에 우주 개발 기술만 올라간 게 아니라 우주가 아닌 다른 산업 분야도 기술이 쫙 발달한 거예요. 그쵸, 그 그쵸, 기술들이 이제 우주하고 연결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뉴스페이스 시대인 거예요. 이러면서 회사들이 내가 새로운 기술로 좀 더 혁신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 했던 거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 라고 하면서 뉴스페이스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는 또 뭐 거죠. 내가 잘하던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로 우주선이랑 연결해 볼까?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면 또 거기다 플러스 내 마음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시면 딱 연결시킬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최근에 해외에서는요. 전혀 우주하고 관련 없는 줄 알았던 회사들 구글, 메타 이런 데도 우주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메타랑 우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메타에서도 투자를 하고요. 투자를 메타도 하는 거. 투자할 뿐만이 아니라 네. 메타의 기술들이 우주에 사용되고 있어요. 이 글라스 예, 이런 것도 예. 네, 나옵니다. 구글도 우주에 관심 굉장히 많죠. 그럼요. 예, 그럼요. 오래전부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엔 대기업들만 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벤처 스타트업들도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혀 아니었던 회사들도 전부 우주 개발에 해외가 참여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을까요? 그렇죠. 기대를 회사들.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최근에 크게 이제 바뀐 건데요. 로켓가 바뀌었어요. 이 로켓 뭔지 아세요? 저 오른쪽 거는 그저 갔다 오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맞습니다. 거 아닌가요? 네. 본 거 같아요, 저거는. 왼쪽 거는요. 그냥 쏘는 것만 봐서 하얘가지고 왼쪽 잘 거는 모르겠는데. 뭘까요? 왼쪽 거.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 오, 거? 어떻게 왠지 우리 하셨어요? 거, 왠지 느낌이 예. 깨끗하니 야. 약간 우리 거 같아요. 저는 다 아는 미안합니다. 거죠. 예. 아, 우리 거 맞죠? 맞습니다. 아, 왼쪽 건 우리 거고 네. 오른쪽 거는 해외 갔다 오는 건데요. 거. 네, 왼쪽 건 시험 차이가. 발사체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오, 예리하세요. 저것만 보고 이게 시험 정말.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희 두 번째 시험 발사체. 사진을 많이 보신 거지. 네. 발사 사진을. 제가 이제 역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든 분보다 사진을 더 많이 봤어. 맞아. 관심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럼요. 예. 로켓을 이제 우리나라는 올라가서 위성을 올리고 그다음에 로켓은 바다로 빠지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해외에서는 올라가서 위성 올리고 다시 자기 자리로 내려오고 하는 재활용. 재사용이라고 부릅니다. 재사용. 네. 재사용. 재사용. 그러니까 맞아요. 이미 재사용을 하고 있죠. 맞아요. 우리나라도 재사용을 하려고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발사를 하려고 위성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네. 지금 발사체를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앨런 머스크가 이거 한 번 발사하면 100원, 두 번 발사하면 200원. 50원. 반으로 줄죠. 아, 재사용을 똑같은 하면? 걸로, 재사용을 하면? 네. 10번 하면 10원. 오. 처럼 물론 이제 이렇게 산술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네, 어쨌든 가격이 많이 내려가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 엄청 비쌌는데 싸지니까 로켓 올라가는 것도 싸졌는데 위성도 아까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막 싸졌잖아요. 네, 1000분의 1.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의 재사용 로켓 개발하는 것보다 스페이스X에 의뢰하는 게 경제적인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경제적이겠죠? 근데 언제까지 경제적일까?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로켓하고 위성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자동차, 트럭, 버스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자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하고 차가 없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다 비유가. 대한민국에 전부 외제차야. 네. 그래서 상관없을 수 있어요. 그죠? 돈 많이 내고 외제차 타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갑자기 해외에 있는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의 수출 금지 어느 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인력거 타야죠. 네.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은 주저앉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자동차 세계에서 정말 되게 잘 만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우주로 가는 자동차도 일단 만들고 능력을 가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이 얼마든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는 맞아요. 그 잠재력을 주는 게 바로 이제 발사체인 거죠. 그래서 아주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할 줄 아는 능력은 최소한 정말 최소한은 능력은 가지고 맞아요. 있어야 되고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왕 가지면 좀 더 노력해가지고 가성비 좋은 걸로 가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재사용 로켓가 이제 대세고요. 앞으로 전부 재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궁무진한 다운스트림의 향연이 벌어지게 되는 게 그렇죠. 뉴스페이스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뉴스페이스 시대의 특징 바로 이건데요. 최근에 여러분들 국방우주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아시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네네네네. 제가 가지고 올 수는 없었는데요. 네. 국방우주에서 어떻게 위성하고 같이 작전을 하는지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네. 전쟁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정말 우리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막 띠리리릭 한 다음에 거기 해가지고 네. 막 이렇게 신호 그 보내주고 정도로. 거기까지 가면 거기에 그 누가 정도로. 있고 없고 막 탱크가 몇 대부터 시작을 해서 탱크 몇 사무에 대. 누가 네. 들어가 있고 막 이런 것까지. 사람은 아닌데요. 네. 그 탱크 움직임 이런 거 촤촤촤 다 보이고요. 경로 같은 어디 거다 가서 하고. 띵 하고 툭 하면은 바로 영화처럼 네.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정보전, 됐는데 정보전. 사실 인류가 위성을 가진 건 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위성으로 그냥 이렇게 보기만 했지 크게 뭐 이제 활용을? 뭐 이렇게 별로 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언제 이 국방 우주가 확 뜨냐면 9.11 테러 때. 이 사진이 지금 그때 장면인데요. 테러 당하고 바로 그 다음 날 맨하탄 시가지가 딱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에서 정신 바짝 차린 거죠. 그래서 이거 뭔가 이제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때 군인분들의 이제 아이디어가 반짝 된 네.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 국방 우주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요. 대한민국도 국방 우주가 최근 엄청나게 핫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국방에서 이제 국방 분야에서 투자를 하면 그 산업이 정말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우주 산업이 그쵸.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다음에 위성이 작아지니까 더 싸게 누가 더 빨리 치퍼. 누가 더 좋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위성인데 그러면 빨리 소형위성을 되게 빠르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되게 좋은 기술로 만들어놨어요. 네. 얘를 빨리 발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에요. 네. 어허. 그래서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빠르게 원하는 궤도에 원하는 날짜에 더 싸게 더 자주 발사해달라고 고객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누리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금 소형위성이 탑재가 돼요. 예. 180kg짜리 그렇죠. 네. 차소 2호. 차소 2호가 만약에 해외에 있는 큰 발사체에 들어가서 메인 주 고객이 아니라 끼워 탄다라던가 이제 합승. 핵당. 아, 합승하게 그렇죠. 되거나. 입석, 그렇게 입석. 되면 입석. 원하는 궤도에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요? 그렇죠. 아니 둘 다 합정에 같이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목적지가 비슷한 거 근데 아니에요? 이제 상수에서 내려야 되는데 아니요. 합정까지 근데 가야 되는 메인 건가? 고객이 합정에 있는 주유소로 가는 건데 어. 나는 사실 그 앞에 떡볶이집이야. 내가 메인이면 떡볶이집에 내려올 텐데 주유소에 내려주니까 걸어가야 돼 거기까지. 아, 낑겨 타가지고. 예, 이런 상황이 네.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소형위성들이 많아지니까 소형위성들이 나 거기다 끼어 타지 않을래. 난 내가 가고 싶은 떡볶이집으로 갈래. 네. 나 돈 더 내더라도 택시 타고 갈래. 라고 이제 되고 있는 게 뉴스페이스 시대가 왜냐면 됐어요. 택시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면 그렇죠, 그렇죠, 치퍼가 된다면 네. 내가 원하는 떡볶이집에 난 그냥 그렇죠. 택시 타고 나 혼자 갈 거야가 된다는 말씀이죠. 바로 내리는 게 좋으니까. 이런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사체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위성도 작아지고 로켓도 작아졌어요. 예. 그러면 아까 말했던 다운스트림의 한 축, 어플리케이션 시장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됩니다. 왼쪽이 옛날이고요. 오른쪽이 최근인데요. 옛날에는요. 위성을 몇 개 못 올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다 카바를 못 하잖아요. 지구를.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특정 지역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성이 내가 원할 때 우리 한국을 다 지나가겠지? 근데 사실 그렇지 않고 필요할 때 위성이 저 남미 칠레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허. 정반대 지역에. 뭐 내가 쓸 수 있는 위성이 어쨌든 지구를 계속해서 돌기는 해야 되니까 그쵸, 원할 때 쓰려면은 걔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 정지궤도 위성 뭐 이런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정지궤도 용도가 또 다르니까. 아 용도가 달라. 용도가 다르니까. 정지궤도 위성은 멀리서 정지에 있어갖고 네. 잘 안 보여요. 또 그런 게 있어요? 정보가 달라요. 우리가 정지궤도 이제 원거리 딜러가 필요한데 응. 근거리 탱커가 있으면은 사실 탱커를 원거리 자리로 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네, 뭐 그런 거랑 그렇기는 비슷해요. 하죠. 역시 네. 표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위성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용처가 제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들 위성으로 어떤 서비스 받고 있는지 혹시 생각이 되실까요? 위성으로. 뭐 너무 네. 많죠. 어떤 거 뭐 있을까요? GPS 일단 뭐 날씨. 날씨, 예. 기상, GPS, 통신, 해양, 그쵸. 기성, 구글 지도, 통신. 네, 이런 거 있는데요. 특정 지역하고 특정 시간에만 볼 수 있어서 재난, 재해 이제 이런 쪽으로만 사용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뉴스페이스 시대가 되면서 작은 위성을 자주 많이 올리게 됐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처럼 되는 거예요. 위성이 쫙 지구를 덮는 거죠. 어허.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 지구를 거의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거에 데이터를 막 쌓아놨던 거랑 오른쪽에 플러스 이제 했는데요. 바로 기존에 있던 산업, 건설업,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농업 이런 데가 위성 정보하고 플러스 연결을 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나오는 거죠. 예.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뭐 한다? 돈을 법니다. 그 회사는. 그래서 네. 이제는 우주도 돈 번다, 서비스 회사다라는 표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서비스. 그렇군요. 이거는요. 예. 자, 임업, 가스, 석유, 어업, 전력, 상수도, 건설업, 풍력 기존에 있던 산업군이에요. 네. 이게 제가 어떤 회사 홈페이지에서 따왔는데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에너지 회사. 에너지 회사. 아니. 위성. 위성 회사입니다. 위성? 위성 회사에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띄어나요. 뭐냐면 우리는 위성 데이터를 받아서 예. 여러분의 산업하고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내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